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섬 파푸아뉴기니. 호주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크기가 스페인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섬 전체가 다 파푸아뉴기니냐? 아닙니다. 이 섬의 서쪽은 인도네시아 거고 동쪽 부분만 새롭게 국가로 인정된 파푸아뉴기니 거죠. 그러나 사실상 파푸아뉴기니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탐험가 장피엘 씨 헬기를 타고 뉴기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도착한 이곳은 어디냐? 우야우야 마을. 하하, 마을 이름이 참 재밌죠? 우야우야. 마을에 사는 위족을 만난 장피엘 씨. 부족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 동안 헬기는 바로 뜹니다. 사실 이곳이 뉴기니에서 헬기가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기점이거든요. 헬기는 탐험대가 돌아갈 때쯤에나 다시 오지만은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 부족들은 외부와의 교류를 끊은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싫으니까. 이런 이유만 봐도 400만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왜 700가지나 되는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방언을 사용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뉴기니의 원주민은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장피엘 씨 우야우야 마을엔 왜 왔을까요? 최근 이곳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부족이 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니 바로 툴란미족.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온 탐험가 장피엘 씨. 툴란미족을 처음 발견하고 친해진 위족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위족하고는 친분이 있거든요. 바로 짐을 꾸려 툴란미족을 만나러 떠납니다. 아, 잘 땡겨와요. 길 잃어버리지 말고. 몸 조심이요. 맨 앞에 가는 사람은 알라. 그는 정부 보건당국에서 파견한 사람으로 언어 전문가입니다. 툴란미족에 관한 얘기를 처음 바깥 세상에 전한 것도 바로 이 사람이죠. 그렇다면 위족은 툴란미족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을까요? 위족은 툴란미족을 옛날 얘기에서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장 와에가 강가에서 툴란미족의 아기를 발견하면서 전설이 현실로 된 거죠. 조장이 툴란미족 마을을 찾아가 아기를 돌려주고 툴란미족 사람 2명을 마을에 초대했죠. 이렇게 해서 두 부족은 서로의 영토를 오가게 된 건데 그때 마침 위족을 방문한 알라가 툴란미족 사람을 봤던 겁니다. 툴란미족이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걸 알게 됐고 또 말라리아에 감염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벨기에 출신의 탐험가 장피엘 씨는 언제부터 왜 오지 탐험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그는 지난 1973년부터 지금까지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오지에서 살아가는 원시 부족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냥 만나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들에게 의약품을 전하기 위해서죠. 사실 오지의 원주민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밖에 안 되거든요. 장피엘 씨는 그렇게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탐험에서 위족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툴란미족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들의 손에 달렸거든요. 툴란미족 사람들은 백인을 만나본 적도 서양식 옷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툴란미족은 석기 시대부터 이어져 온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험 시작. 하루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길이 험하지 않아서 그런대로 별 어려움 없이 걸어왔지만은 금세 헤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정글 속을 길을 만들어가면서 가야 하기 때문이죠. 젊으면 고생을 사서도 하겠지만 별로 젊지도 않은 장피엘 씨 무지 고생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저 놀라운 의지는 대단합니다. 근데 짐꾼들은 힘들다는 말은 안 하고 대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다 와가요. 다 와간다니까요. 그러나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은 끝도 없는 정글 속. 나월사 거머리가 발등을 물어뜯어 피까지 납니다. 따가울 텐데. 헌혈했다 치죠 뭐.
거머리 정도야 문제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비입니다. 텐트를 치고 탐험 이틀째 밤을 이곳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우기가 시작된 모양인지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합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갑니다. 밤새 걱정했던 비가 뚝 그쳤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요, 위족 일행 중에 몇 명이 안 보입니다. 아마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에요. 이 고된 행군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래도 탐험은 계속됩니다. 뉴기니의 많은 부족들은 1930년 이후에 알려졌습니다. 탐험가에 의해서? 아닙니다. 황금의 눈이 먼 광산업자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원시 부족의 평화는 끝!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돌삽으로 땅을 파고 농사짓고 멧돼지를 기르며 살았던 그야말로 순수한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부족 사람들 순진하게 백인을 처음 보고는 오, 신이 왔도다! 조상이 되살아왔도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금강을 캐러 온 사람들 다음엔 누가 왔느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약을 주면서 새로운 신을 섬기라고 말했죠. 그러나 부족 중엔 전도사를 피해 마을을 버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전통적인 방식대로 살고 싶다 이거죠. 그러나 끝내 정착하지 못하고 길 잃은 부족이 됐다고 합니다. 탐험 셋째 날, 마침내 위족 주장이 툴람비족 아기를 발견한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헌데 장피엘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까지 수레바퀴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심정이 오죽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기는 아니지만 이틀째 내린 집중호우로 계곡물이 불어난 겁니다. 아, 계곡물이 거세서 헤엄쳐요. 물귀신 될 일 있다. 땅길을 찾아봐야 한다니까. 툴람비족을 지치게 두고 돌아가야만 하다니. 하루빨리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하는 그들에게 약을 줘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탐험대는 다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느니 나무를 비워 다리를 놓는 편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아, 힘 좀 써봐! 중반 먹었다! 젖 먹던 힘까지! 내 파! 와해 추장만 다리를 건너서 툴람비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툴람비족 사람들이 추장을 따라 나와서 우리를 만날지는 모릅니다. 아, 내가 보기엔 아마 만나러 오긴 올 건데 분명히 화살을 들고 올 것 같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믿을 수가 없잖아. 어? 자기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건지 누가 알겠어? 아, 솔직히 믿을 사람이 어딨어? 아, 난 믿을만 하잖아. 아, 그건 그렇지.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만나러 온다고 해도 그것이 우호적인 의미에선지 아니면 공격하러 오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요. 조장이 툴람비족을 만나러 떠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왜 안 오는겨? 눈 빠지겠네. 도대체 툴람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무모한 기다림일까요? 가져온 식량도 점점 바닥이 나고 장대비만 지루하게 내립니다. 지칠 대로 지쳐갈 무렵, 사흘 후 마침내 돌아온 추장. 아, 큰일 났더라고. 지금 툴람비 사람들 몇 명 없어요. 다른 부족한테 공격당해가지고 다 죽고 어른과 애들 몇 명밖에 없어.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니까. 아, 근데 탐험대는 만나러 오겠냐? 탐험대와의 만남을 허락한 툴람비족, 과연 그들이 나올까요? 장피엘 씨 망원경으로 뭔가를 보는데 이때 툴람비족입니다.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죠. 난생 처음 보는 허연 것이 사람처럼 보일 리 없습니다. 아, 되돌아가나요? 장피엘 씨 계속 접근해 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혀 편집하지 않은 툴람비족의 최초 공개 필름입니다. 툴람비족 활을 쏠 폼을 잡다가 거참 요상타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거참 헷갈리네. 걸친 건 다른데 팔다리는 있단 말이지.
그 참 뭐지? 원숭인가? 본 적이 없는데. 장피엘 씨의 모습하고 비슷한 점을 발견한 툴람미족은 조금씩 다가옵니다. 돌도끼 어깨에 메고 아주 가깝게 접근을 하는 툴람비. 자, 그러나 이내 몸을 돌립니다. 으이구. 와해의 주장 말에 의하면 툴람미족 사람들은 백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피엘 씨는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건가요? 툴람미족은 그들 앞에 있는 것이 귀신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는 겁니다. 귀신을 턱이 없는 장피엘 씨, 속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나 차근차근 신중해야 합니다. 너 귀신 맞지?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난 귀신이지? 가까이 오지 마! 까불면 쏘았어! 내 화살통이 얼마나 센지 볼게, 씨발! 자! 까불지 말고 우리 그냥 간다. 나 가봤어. 강 건너 이 광경을 본 툴람미족 여인들, 귀신한테 잡힐라 그래요. 빨리 와요. 툴람미족과의 만남은 실패한 모양입니다. 그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긴 보자기를 쓴 남자는 계속 뒤돌아봅니다. 왜? 하얀 사람한테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별로 안 나빠 보이는데 저거 한번 만나보자. 무슨 소리? 흰 귀신 만지면 허옇게 질려버린다니까. 빨리 집에 가자. 아, 귀신이 숭숭 날아다니고 그래야지. 걸어다니잖아. 그런 귀신이 어딨어? 듣고 보니 그러네. 여론에 따라 툴람비 주장은 여자와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고는 다시 장피엘을 만나러 다리를 건넙니다. 여전히 겁먹은 표정으로, 경계하는 눈빛으로, 화살이며 돌도끼 둘러매고 다가옵니다. 나 간다! 나 건너간다! 나 가고 있어! 나 간다! 괜찮다, 오라는 손짓을 해도 주춤주춤하고 있는 툴람미족 남자들. 귀신인지 아닌지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아, 저기 저 시커먼 거, 저거 뭐지? 아, 이거요? 카메라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앞에 거. 네, 툴람미족은 까만 가방이 이상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장피엘 씨는 카메라로 사진까지 찍어줍니다. 하지만 툴람비 남자들은 가방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장피엘 씨가 오른손을 내밀어도 가방 쪽만 쳐다보는 툴람미족 남자. 아, 이게 뭐지? 우리가 쓰는 자루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계속 가방만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장피엘 씨가 손을 쭉 내밀자 그제서야 툴람비 남자 손을 봅니다. 내 손하고 똑같은 손이네. 나도 손 있고 팔이 있거든. 아니 근데 내 앞 가리개 옷하고 그쪽 가리개 하고는 옷이 다르네. 아, 근데 내게 더 폼나지? 응? 아니야, 그래도 이거 하여튼 이상이야. 응? 이상하다 이 말이지. 참. 네, 바로 그때 툴람비 남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위? 저건 또 뭐여? 응? 둥그런 게 번쩍거리고 저 안에도 귀신이 있남? 어느 쪽이 진짜 귀신인겨? 촬영 카메라를 발견한 툴람미족 남자, 카메라 쪽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맨 역시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있을 겁니다. 툴람비족 남자 또한 벌렁벌렁 뛰는 가슴으로 계속 다가옵니다. 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툴람비족 남자 잘생겼죠? 하하, 코걸이가 좀 타프.
토합니다. 이거나 만져볼까? 어디? 아이고 뜨겁네. 야, 한 번 더 만져볼까? 이상한 소리까지 나네 이거. 응? 아니 얘는 말 못해요. 아이고 이거 가만히 있네 이거. 아이고 이거 벙어리 귀신인가? 어디 다시 한번 더. 아이고 더 소리가 져. 요상하구만. 그때 카메라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뜨겁네. 허연 손에도 열이 나는구만. 나도 열이 많은데. 어이, 이쪽도 열 받을 일이 많은가벼. 아니 마누라 언제 건너왔어? 가, 어서 가라고. 가라니까. 어느새 강 건너 있던 툴람비 여자들이 건너와 있자 가라고 손짓합니다. 허여 가. 가. 다시 카메라맨의 손을 대본 툴람비족 남자는 가자고 재촉합니다. 가. 볼 거 없어. 자, 장피엘 씨가 이번엔 소금을 내보입니다. 먹어봐요. 괜찮아요. 소금입니다. 예, 소금이. 소금이 뭔지 알 턱이 있나요? 툴람비족 사람들 허연 사람이 허연 것을 내밀자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러나 경계심이 약간 풀린 상태라 소금을 맛보는 용감한 툴람비 전사도 있습니다. 요렇게 찍으라고? 너도 찍어봐라. 어디? 요렇게 찍어서. 짜짜짜짜짜. 자? 그럼 나 안 먹어. 카메라나 보러 갈겨. 듣도 보도 못한 존재가 한꺼번에 나타났으니 툴람비족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다른 부족한테 습격을 당했으니 경계심은 극에 달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툴람비족의 마음을 여는 데는 오로지 인내심밖에 없습니다. 카메라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끝만 닿았지만 툴람비족과 탐험대는 서로에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네. 응? 아니 한쪽 눈은 왜 가리고 있어? 응? 그 안에 뭐가 보이는겨? 한 번 더 손잡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툴람비 남자는 뜨거운 흰손이 여전히 두려운 모양입니다. 따뜻한 건 좋은데 허연 손이 영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한 번만 더 만져볼까? 탐험대의 움직임을 세밀히 관찰하는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 어디서 온 걸까? 우리를 공격하러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우리를 만나자는 거지? 더 두고 봐야겠어. 어리숙하게 굴었다가는 또 당하니까. 툴람비족 전사의 탐색은 빈틈이 없습니다. 장피엘 씨가 이번엔 성냥불을 보여줍니다. 손 댔어! 신발로 안 바르면 손바닥 껍질 다 벗겨진다니까. 나도 알아 못 땡겨. 이? 아니 뭔데? 뭐요? 왜들 그래? 나도 한번 보여줘봐. 뜨거운 게 흰손 말고 또 있다는 말에 호기심을 보이는 툴람비족 남자는 성냥불을 만져보고 놀랍니다. 자신들은 불 한 번 피우려면 몇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데 1초도 안 걸리고 불을 만들어내니 놀랄 수밖에. 진짜 불인겨. 도깨비겨. 기절 초풍할 노릇이라니까. 저거 하나 있으면 불 피울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하나 더 하려고 해볼까? 장피엘 씨는 성냥갑 속을 열어 성냥개비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툴람비 남자 곧바로 씹어 먹습니다. 성냥 끝에 유황을 씹었으니 맛 좋을 리가 없죠. 먹는 건 확실히 아니고 저건 불 피우는 데만 써야 돼. 장피엘 씨는 성냥을 하나 줍니다. 아니 이거 나 가지라고. 진짜요? 아 뭘 빼고 그려 받아. 불 피우는 데 좋다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제서야 툴람미족과 장피엘 씨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툴람미족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관습 중 하나인 무기를 들었던 오른손을 내밀어서 환영의 의미를 전합니다. 손잡은 김에 장피엘 씨의 몸에 관심을 보입니다. 툴람미족 사람들은 그의 하얀 피부가 혹시 색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합니다. 이거 색칠한 거 아니요? 꼭 색칠한 거 같구만. 이번엔 여기저기 만져보기도 합니다. 몸도 따뜻하네. 근육도 잘 만들어졌고 쓸만이야. 툴람비 팔뚝도 좋은데요, 아주. 당신 팔뚝이 내 팔뚝보다 굵다니까. 눈, 코, 입 다 있죠? 응? 네, 우린 똑같은 사람이에요. 툴람미족 사람들은 백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백인의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만지며 신기해합니다. 아이고 희한타. 머릿결이 미끌미끌하고 부드러우네. 내 머리털보다 훨씬 매끌매끌해. 좋았어. 서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툴람미족 마을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헤어지느냐 그 문제만 남았습니다. 장피엘 씨는 그들의 생활을 체험하고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내야 하는데 마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헤어지자는 것 같습니다. 그때 툴람비족 전사가 뜻밖의 제의를 합니다. 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놀자. 친구가 됐는데 집에 가서 밥 한 끼는 대접해야지. 안 그래? 우리가 또 언제 만나갔어? 일부러 우리를 만나러 온 사람들인데 집에 초대하자고. 불 만들어주는 것도 받았잖아. 우리도 선물해야지. 안 그래? 내 말이 맞지 마누라? 당신 생각은 어때? 집에 밥 있어? 하지만 툴람비족 여자는 아직도 의심스러운 눈길로 쳐다봅니다. 그러나 툴람비족 전사 오른손으로 머리를 툭툭 칩니다. 이것은 좋다는 뜻이죠. 툴람비 사람들은 장피엘 씨에게 강 건너 자신들의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합니다. 여기서 가까워. 금방 가. 뭘 겁내? 가자니까. 응? 자자자자자 뜸들이지 말고 빨리 가자. 응? 진짜 가도 됩니까? 그럼. 장피엘 씨 마침내 툴람비족 마을에 입성. 과연 마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최초 공개 파푸아뉴기니의 툴람비족 2탄이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석기 시대를 살아가는 툴람비족의 생생한 모습 기대하십시오.